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가까운 지인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교사 되기 쉽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대 입시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고 예전보다 좀 내신 성적이 좀 나쁜 학생도 응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 입학한 학생들 그리고 임용고시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몇 등급도 교대 간다, 이렇게 교대 인기 저하됐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일부의 사실도 있지만 일부의 과장도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초등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초등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그 특수성이 있어요. 네. 교대라는 곳에 어떤 특수 목적 대학교에 다니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임용고시가 이루어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다 보니까 어떤 그 기회, 교사로 입직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대학생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용고시라고 하는 이 높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마 미리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이론이라든가 실습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임용고시 교직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직 논술은 뭡니까? 근데 교직 논술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교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급 경영, 여러 가지 수업 상황, 생활지도 이런 관련돼서 나는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교사로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 과정과 솔루션,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과 어떤 그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어떤 합리적인 해결 방안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교사로서 어떤 가져야 되는 학급이나 수업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제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대선생님 그 기출 문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60분 안에 답을 하고, 그다음 문제당 3개에서 4개 정도 소문항이 있거든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문이 있어요. 긴 지문이 있고 어떤 교육적인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 혹은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가 심한데, 이런 다양한 교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사가 수업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주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오는데, 이 평가 문항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평가 기준이 있다라면 채점자에 의해서 채점 요소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에요. 나만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속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교사로 더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이제 풀어가면 될 텐데,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긴 지문 안에 우리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상황을 어떤 교육적인 용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기초학력 부족이라든가 사회정서학습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쓰는 용어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저는 그 배점이 기준이 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속에 담긴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 키워드를 문제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교육적인 관점이 담겨야 되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육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는 그런 대응, 그런 논리를 말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 단원 관련돼서 근데 이런 통합 단원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정 교육 과정에 이런 총론과 그다음에 학생의 이런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이 학생들의 이런 적절한 피드백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특히나 근데 배점으로 논술의 내용이 15점, 논술의 체계가 5점으로 배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나다라 이제 뭐 가나다 가나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요. 그 제시문 하나마다 그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나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에서 발생하는 이제 어떤 개별화 학습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인 거죠. 미도달 학생.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개별학습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두 번째 이제 문항에서는 그 학생과는 별개로 다른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 혹은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상존하는 어떤 교실 상황 속에서 교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생님이라면 이 답안은 어떤 답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면 지금 혜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찬반형이냐, 뭐 해결 방안 제시형이냐, 어떤 적용 사례형이냐 이런 게 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논제 분석이거든요. 이 지문 안에 어떤 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찬반이 있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양쪽의 입장을 어떻게 다루고 본인의 나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 반대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럼 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찬성과 반대, 찬성이냐 반대냐 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렇게 교육적인 현안은 양쪽의 의견이 서로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양쪽에 A라는 의견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B라는 의견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요 제시된 교실 상황은 저 같은 경우는 A 상향을 가깝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서술해 나갈 것 같아요.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찬성이 답이다, 반대가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술은 이제 훈련돼 있어야 돼요. 시간이 몇 분 정도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지문을 분석하고 또 요 평가 기준에 맞춰서 글에 얼개를 짜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과 결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서론이 있고 어떤 본론 1, 본론 2, 결론이 있는 형태인가요? 그 문제에 따라 다르겠어요. 근데 논하는 게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본론도 하나, 둘, 세 개 될 수 있지만 이제 보통은 서론 하나, 뭐 본론이 한 두세 개. 그리고 결론으로 매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이제 어떤 논술 시험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어떤 해결 방안을 너무나 이제 잘 썼어요. 근데 거기에 분량이 많이 이제 소요되다 보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제 한 가지 요소만 초점하게 되는, 요소만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장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 범위와 깊이를 다루지 못하고 더 넘어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가졌던 것들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거칠은 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거칠은 글이 어떤 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감정을 잡는다거나 에세이처럼 너무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논리적인 글쓰기고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 안에 정해진 내용을 다 꽉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게 핵심 그리고 그 주장에 따른 근거를 잘 나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면접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채점은 요소와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부분적인 거, 분석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 자기 글이 정말 채점될 수 있는가? 근데 단순히 한 가지 카테고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에서 묻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카테고리는 한 가지 요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보통 방사형으로 펼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채점자의 채점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점 기준에 최대한 나의 글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넓게 쓰고 또 주제에 가깝게 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 선생님도 계속 강조했지만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과 그리고 문제 해결, 솔루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충족시켜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펼쳐나가는 거. 확산적으로 펼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되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다 온라인에 탑재되어 있습니까?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시중의 문제집에서도 이런 해설서들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그 문장의 그 단어라든가 용어가 공식적인으로 쓰이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뭐 총론이라든가, 뭐 교육부의 예를 들면 어떤 교육 계획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학교폭력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신력 있고 교육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플러스 싸움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안 되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잘 쓰려고 하다가 어떤 평가 기준 한두 개를 누락해 버리면 너무나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잘 얼개를 짜서 평가 요소를 잘 다 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연습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특별한 글, 잘 쓰는 글, 특별한 글, 창의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글을 써야 돼요. 문제가 없는 글을 쓴다는 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키워드나 요소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릇에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아까 대현 선생님이 계속 얼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요라고 하죠. 혹은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걸 짜고 글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손으로 글씨를 썼고 우리 대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를 타자를 쳐서 논술을 시험을 봤잖아요. 이 논술 같은 경우 시험 시작과 동시에 쓰거나 타자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분석을 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근데 저는 이거를 근데 스코프라고 해요. 범위. 문제에서 원하는 그 방향이나 범위를 딱 찾아서 써야 되는데 무작정 급한 마음에 답부터 쓴다. 그러면 틀린 방향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시간 안에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서론과 결론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글이 하나의 글로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론과 결론은 이제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를 갖고 한번 풀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로써. 네. 그렇다면 우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었을 때와 실제 문제를 갖고 네. 같이 한번 해결해 볼 때 완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 글을 쓴다는 거, 그 면접을 본다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문제에 맞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단지 글이냐 말이냐의 차이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선배로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는 어떤 교육 행정을 담당했던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관점들은 사실은 우리 수험생보다는 채점자의 입장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대선 쌤하고 제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별의별 교육연구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이제 찍지를 못했는데 조금 저희도 이제 몇 개의 카테고리 참신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좀 계속 찍어보려고 그래요. 대현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제 또 활발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조금 채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